엄마가 좋아하는 걸 만들면 저도 이쁨 받을 것 같았거든요. 상담실에서 오히려 제가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엄마를 위해 작곡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면 엄마가 다시 자기를 이뻐해 줄 것 같았대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신우를 본격적으로 밀어주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나 부탁 있어. 응? 뭐 생활비 벌써 다 떨어졌어? 웬 부탁? 아가씨,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안 될까? 나 요새 집안일 육아 너무 힘들어, 자기야. 그럼 차라리 파출부를 부르는 게 어때? 파출부는 내가 너무 불편하고 요즘 뒤숭숭하잖아. 그냥 아가씨 용돈 챙겨주면서 내가 친동생처럼 의지하고 싶어서 그래. 들어줄 거지? 아무리 완고한 시어머님도 장남인 남편이 설득하면 될 것 같았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선영이 우리 집 집안일 좀 도와주라고 하면 안 돼? 하는 거 없잖아. 아이고, 뭐 무슨 일 있어? 새아가는 어쩌고? 요즘 와이프가 공방을 차려서 지금 엄청 잘 나가. 그리고 엄마 손주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지. 하나뿐인 손주, 엄마 손길 많이 필요할 때잖아. 선영이 딱히 이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몇 개월만 우리가 데리고 있을게. 그래, 걔가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만 네 생각이 정 그러면 그렇게 하렴.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신우이를 저희 집에 들여보내주셨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신우이를 데리고 유명한 보컬 학원들을 전전했고 자작곡으로 소개도 해드렸죠. 둘러본 학원에서는 놀라운 반응들을 볼 수 있었어요. 보컬 트레이닝을 되려 맡아달라 할 정도로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죠. 신우이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걸요.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과거 시련만 넘기면 천재적인 아티스트가 될 거라는 직감이 생겼어요. 학원에서 되려 선생님으로 스카우트하려는 걸 보고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국 일을 잠시 했었거든요. 지인을 통해서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러 갔고 신우이는 긴장을 했지만 노래를 부를 때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물론 기획사 오디션은 합격이었죠. 하지만 연습생 신분이기에 저는 정말 제 친동생 키우듯이 신우이를 대했답니다. 신우이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어요. 대형 기획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서 유망주로 꼽히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작곡에 작사까지 하는 대천재로 입소문이 났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돌연 신우이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새언니,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저 겁이 나요. 아가씨는 원석이에요.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네? 제가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바위처럼 생겨서 그저 돌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가씨라는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을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아가씨는 음악이 좋죠? 네. 아가씨는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싶죠? 네. 그럼 지금이 기회예요. 아가씨가 돌멩이가 아니라 빛나는 보석이었다는 걸 보여줄 기회예요. 조만간 트로트 신인 오디션이 있을 거예요. 케이블 방송이지만 꽤나 큰 오디션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거기에만 집중해요. 네?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자작곡 한 곡이랑 대중트롯 하나 준비해가면 되니까 아직 시간도 널널하고 미리 써둔 곡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똑바로 봐요. 지금 아가씨가 있는 곳, 여기 이 기획사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가씨니까 들어온 거죠.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목에 피나게 노력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해요. 그런데 아가씨는 그 아픈 기억을 딛고 여기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우이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육아도 하고 아들과 남편 신우이와 정말 단란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련님이 오디션을요? 여기저기 발이 넓은 터라 인맥이 있던 저에게 도련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형수님, 예전에 방송국 엔터에서 좀 일하지 않았어요? 인맥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요. 근데 도련님 갑자기 왜 트롯을... 아니, 오디션 있는 건 알았는데 요즘 트로트가 대세 아니에요? 절름발이의 트롯 신동대다.
이거 굉장히 사연 있고 좋잖아요. 사실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경악스러웠습니다. 도련님이 신우이와 같은 오디션을 준비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재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이 그저 대세라고 이 일을 하겠다는 자체도 좀 역겨웠습니다. 자작곡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거 저희 누나 책상에 좀 심심해서 뒤져봤는데 자작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 제가 했다고 하고 내려고요.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아가 잘 지내고 있니? 선영이가 말썽은 안 부리지? 아니 우리 윤이 저번에 경조사 때 노래 부르는 거 봤지? 아무래도 우리 윤이는 노래를 시켜야 할 것 같아. 세아가 네가 좀 힘 좀 써주련? 네 어머니, 제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는데 뒤에 신우이가 있었어요. 새언니, 저 오디션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겠다고? 아가씨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라고. 이혼이 같은 오디션이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거 기억을 잊으려 찾은 오디션에 과거 원흉이 함께한다는 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곳에 있다는 건 피해자가 아닌 이상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렵죠. 저는 신우이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아가씨, 나는 아가씨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아가씨 전적으로 믿어. 포기해도 좋아. 이건 다 아가씨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것들이잖아?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새언니.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고 시어머니나 도련님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노래로 해도 돼. 그때만큼은 아가씨가 제일 빛나니까.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저의 말이 힘이 되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부터 신우이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에 총기가 돌았고 발성, 호흡, 흐름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리고 그저 길게 자란 머리를 단발로 자르니 그동안 가렸던 미모가 뽐내지기 시작했죠. 저도 남편 만날 때 잘생겨서 좋아했었거든요. 그 유전자의 힘은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신우이는 그날 이후로부터 자작곡 만들기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얼핏 들은 멜로디는 정말 대단했어요. 신우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 엔터계로 발을 들여야 하나 고민까지 했을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저는 시어머니 등살에 떠밀려 그동안 도련님과 마주하며 보컬 학원을 전전해야만 했지만요. 하지만 도련님은 가는 학원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치, 박, 치. 치라는 치는 다 가진, 음악과는 재능이 아주 먼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1차 예선 탈락자들이 2차 공개 오디션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불안하기만 했죠. 신우이는 당연히 1차 합격을 단 한 번에 해냈고 오디션이 끝나자 유명한 아티스트에게 명함을 받았어요. 그 사이 저는 도련님과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고요. 다행히도 1차 오디션에는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도련님은 보기 좋게 1차 예선 탈락을 했죠. 체면을 구기신 어머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아니 세아가 그렇게 부탁한다 했는데 얘가 왜 떨어져? 이상한 선생님 붙여준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니, 저 진짜 강남 일대 보컬학원 다 돌아다녔는데 다 퇴짜 맞았다고요. 재능이 없다고요. 뭐야? 재능이 없어? 참나, 얼마나 잘난 집 집구석 애들이 나오는지 내가 내 두 눈으로 봐야겠네. 봐야겠어. 방청하러 오시려고요 어머니? 그래, 윤이랑 가서 얼마나 잘난 애들이 나오는지 봐야겠다. 내 원 속이 터져서 말이야. 일단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뚝 끊긴 전화. 괜히 도발한 건가 싶어 아차 싶었지만 내심 속은 후련했습니다. 방청을 온다 해도 생방송이기 때문에 큰일은 터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생방송이면 더욱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디어 2차 공개 오디션 열리기 바로 다음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주고 신우이 방으로 가서 컨디션 체크를 했어요. 내일 입을 무대 의상도 함께 챙기고요.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였지만 나중에 사실을 다 안다면 이해해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우이는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전할 말이 있다며 통화해도 괜찮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야 뭐 큰일 있겠나 싶어서 흔쾌히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저의 핸드폰으로 걸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건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 세아가 어쩐 일이니? 엄마, 저 선영이에요. 선영이? 야, 너 이 한밤중에 세아가 핸드폰으로 뭐 하는 짓이니? 엄마,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 건방지게 어디서 어른한테 절 사랑했어요? 뭐? 아,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랑 타령이야? 저를 딸로 사랑했느냐고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추운 날 베란다에 가두고 화장실에 가두고 어디 못 가게 발도 묶어놓고 그 기억들이 저를 아직도 괴롭혀요, 엄마. 이게 지 손가락만 아픈 줄만 알고 너만 괴로웠니? 어? 그럼 윤희는 어떻고? 너 때문에 꿈도 잃고 다리도 아직 성치 못한데 그깟 마음 가지고 감성 발휘하는 거야?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네요? 참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이제 와서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중요해요. 근데 이젠 안 중요해요. 전화 끊을게요. 앞으로 감당하셔야 할 일 많을 거예요. 무슨 소리니 그게? 어? 선영아! 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신우이가 괜찮은지 걱정이 되어 안색을 살폈는데 정말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에서 도끼가 느껴졌죠. 처음 신우이를 만났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망의 오디션 날이 왔어요. 관중석에는 물론 도련님과 시어머니가 굉장히 언짢다는 듯이 앉아 계셨고 신우이는 별탈 없이 자작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끝까지 곡을 들려주지 않았지만 신우이라면 잘 해낼 거라 생각하고 뒤에서 응원만 해주기로 했어요. 5시간쯤 지났을까요? 오프닝 멘트를 마치고 오디션이 시작되었어요.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아티스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트로트를 불렀죠. 여러 탈락자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쟁쟁한 상대가 많았기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까지 불안해하는 기색이 느껴지면 신우이가 부담을 느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고 무대로 올려보내려 했답니다. 아가씨, 못해도 괜찮아. 이건 아가씨 마음의 노래니까 아가씨가 원 없이 부르고 오면 난 정말 기쁠 거야. 언니, 저 알고 있어요. 관객석에 2사람 왔죠? 아, 알고 있었구나. 괜찮아? 보여주려고요. 응? 제가 못난 돌덩이가 아니라 빛나는 보석이라는 걸요. 그리고 당당히 무대 위로 올라가는 신우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벅참이 느껴졌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자 MC가 신우이를 소개를 했고 그리고 무대 뒤편에서 관객석에 앉아있는 도련님과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가관이었어요. 자, 다음 참가자는 절대음감의 소유자라고 하는군요. 작사, 작곡 못하는 게 없다. 참가번호 1032번 강선영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마치 누가 망치로 뒤통수를 때린 듯 입을 쩍하게 벌린 채 어버버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의 오디션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갔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에 제가 청심환을 사 먹을 정도였답니다. 네, 선영씨 반갑습니다. MC 동구리입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화이팅! 정막이 흐르는 세트장에서 신우이의 고운 음성이 퍼져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는 원석 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작곡은요. 제목은 소중한 엄마에게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절대 자작곡을 저에게도 안 들려주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죠. 노래는 구슬프면서도 신나게 흘러갔습니다. 가사는 엄마를 향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노래가 끝나자 MC와 짤막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선영씨, 노래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해서 지금 심사단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아서
여기 보세요. 제 팔 보이세요? 팔털이 다 섰어요. 혹시 이 노래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엄마를 사랑했고 이해했고 용서하려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죠? 하지만 이제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없어요. 모두가 벙찐 상황이었죠. 관객석에 중앙열 35번, 36번 저의 어머니와 남동생입니다. 아, 응원 오신 거고. 아니요. 저를 몇십 년간 괴롭힌 장본인들이에요. 저는 무대 뒤에서 입을 벌린 채 가만히 있었어요. 이건 생방송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가혹행위, 감금, 폭행 잊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준비했어요. 제 인생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나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내 딸 선영아! 그게 무슨 소리니? 오해가 있으면! 그리고 신우이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죠.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녹음기 속 음성은 다름 아닌 지난 세월 동안 신우이를 학대하던 윽박지르던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음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간 학대의 증거였죠. 세트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감독들이 놀라 저지하려던 참에 한 감독이 말했어요. 잠깐! 기다려. 지금 우리 방송 실시간 시청자 수 1위라고. 모든 스태프들이 신우이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관객석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지금 정말 빛나는 보석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백 명 관객들이 선영씨에게 응원의 함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음향 감독이 신우이의 자작곡 소중한 엄마에게 노래를 틀기 시작했죠. 감동의 물결 사이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줄행랑을 치셨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떠오르는 트로트 가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에 줄줄이 섭외 요청이 들어왔고 광고는 물론 신우이에 대한 인기는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더군요. 언니, 그동안 제 매니저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젠 새로운 매니저가 함께 할 거예요. 새로운 매니저? 기획사에서 붙여준 거야? 아니요. 제 추천으로 데리고 왔어요. 하고 신우이 뒤에서 보이는 모습은 도련님이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로 도련님을 뽑다니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신우이는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국민청원이 열렸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학대하는 엄마랑 동생 처벌해달라는. 아, 청원까지 갔구나. 그래서? 뻔하죠. 엄마가 득달같이 전화 오더라고요. 이대로는 얼굴도 다 까여서 어디 가서도 못 산다고. 제가 이러면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그때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선영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얼굴 다 드러내고 우리 이혼이 이대로 폭력범 되면 취직도 못하고 그걸 정말 원하는 거니? 엄마, 아니 저기요. 이럴 땐 사과라는 걸 보통 해요. 뭐? 사과? 사과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무식하면 무슨 말을 못할까? 뚫린 입이라고 정말 쉽게 말하시네요. 무식? 뚫린 입? 선영이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 엄마라고요? 절 사랑한 적도 딸로서 여긴 적도 없으면서 엄마? 웃기네요. 너 내가 이번에 네 수입 절반 떼어주면 이번 일 넘어가 줄게. 가게라도 차려서 윤희 일이라도 시키게.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왜 그쪽한테 돈을 줘요? 거지예요? 거지? 그 잘난 아들한테 전하시라고요. 30살 넘게 처먹었으면 양말 한쪽은 지가 찾아 신으라고. 강선영! 너 할 말 다 했니? 이게 무슨... 한 푼도 줄 생각 없어요. 내가 내 재능으로 만들어낸 결과니까. 그쪽 아들이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밥이나 축 내고 돈을 벌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일을 해서 벌라고 하세요. 일자리 드려요? 그렇게 도련님을 매니저로 삼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니 도련님은 죄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매니저, 물. 네, 누나.
후다닥 뛰어가는 모습에 안타까웠다고도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을 가져온 도련님께 신우이가 말했어요. 야, 이거 얼음물 아니잖아. 다시 가지고 와. 그리고 다시 달려가는 도련님을 보며 저희 둘은 깔깔 웃으며 브런치를 나누어 먹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도련님을 부탁한다며 신우이에게 빌빌 기었답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만 피해달라고요. 신우이는 선처를 해줄 테니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지만 정말이지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건 진짜 인두껍을 쓰고는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서 사연 보냅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